딸아, 내 예쁜 딸.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여자를 끌어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평온한 날 없던 그녀의 인생의 날 선 불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편의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한 여자가 계산대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자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딸아, 딸아.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순간은 단순한 착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5년 전의 진실이 바로 그날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놀라운 반전의 실화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한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5살 아들 도연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편의점에서는 계산일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쇼핑몰 포장센터에서 일을 했고, 틈틈이 대행운전 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개의 일자리를 뛰어다니는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도연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일하러 가야 해. 도연이는 조금 더 자. 수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는데 도연이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연이만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야간 근무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수연은 웃으며 계산대 뒤에 섰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커피를 사러 오거나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음료수를 사러 왔습니다. 수연은 같은 인사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이었지만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색 얇은 가디건을 걸친 할머니는 여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딸아, 딸아.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숙. 5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차가운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딸아, 나왔어. 영숙은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전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에 도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수연은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영숙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쁜 아이는 누구야? 영숙이 도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도연이라고 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수그리며
도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우리 민호 닮았네?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 자신의 전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며 집에서 내쫓았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드릴게요. 도연이가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도연이의 맑은 목소리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옛날에 착한 왕자님이 살았어요. 도연이가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고마워. 너 덕분에 마음이 편해.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보면 깊은 슬픔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데. 그런데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 할머니의 말에 수연은 예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아려옵니다. 5년 전 남편 민호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며 임신 1개월이 된 자신을 무정히 버렸습니다. 불륜녀라 몰아세우며 혼자서 견뎠던 입덧, 혼자서 견뎌낸 진통의 기억에 눈물이 고여옵니다. 그 뒤로도 영숙은 자주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수연을 알아보며 며느리야라고 부르다가도 갑자기 딸아라고 하며 끌어안았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영숙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기억해. 내가 얼마나 심했는데.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딸아,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이런 영숙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편의점에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수연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을 때 영숙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노랗게 바랜 의료 서류 한 장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필요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8월이면 자신이 임신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서류에는 무정자증 진단 재검토 권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자신을 의심했던 그때 이미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연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과 병원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는 뭐예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불안해했습니다. 그거는 영숙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민호한테 말 안 했는데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 중요한 서류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영숙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며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영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뭘 잘못했지? 영숙이 다시 수연을 딸로 착각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말하려다가 계속 기억이 끊어지는 영숙을 보며 조바심이 났습니다. 과연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의료 서류는 왜 영숙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연은 점점 커져가는 의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서류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필요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서 일하던 수연은 밖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동네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이 어두워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인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 차들 어제부터 이 동네를 계속 돌고 있어요. 뭘 찾는 것 같던데. 수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도연이를 데리고 오는 길,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행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보셨을까요? 수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틀림없이 민호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도연이의 손을 꽉 잡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연은 창문 사이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검은 차들이 여전히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랬어. 아빠 있는 애들은 행복하대.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 응, 알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도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들립니다. 딸, 나 좀 숨겨줘. 문을 열자 영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딸, 모르는 남자들이 나를 계속 찾아 무서워. 나 좀 숨겨줘.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예감했습니다. 곧 피할 수 없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저녁 수연이 도연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5년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인상. 박민호였습니다. 수연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도연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도연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썹 모양, 코, 입술의 선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민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수연을 향한 인사도 없이 바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에 계세요.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수연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아이 먼저 들여보내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도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민호와 수연은 현관에서 마주섰습니다. 5년 만이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응, 작년부터 치매기를 보이시더니 점점 심해지시네. 어떻게 너를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본 게 있다면 보상할게. 됐어요. 어머니 잘 모시고 가세요. 다시 이렇게 볼 일 없으면 좋겠네요. 수연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민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야?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민호는 다시 한번 도연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수연은 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믿기세요? 하지만 늦었어요. 수연이 도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호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저를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신이 빌어야죠. 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전화도 받지 않고 저를 믿지 못했을 때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키웠다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나 모시고 가세요. 민호가 조용히 도연이를 쳐다봅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길. 추가 정밀 검사 필요라는 서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민호는 5년 전 어머니가 가져왔던 의료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서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 필요 무정자증 진단 재검토 권고. 민호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이미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당시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5년 전 무정자증 진단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아, 박민호 씨. 기억납니다. 그때 재검사를 권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재검사요? 네, 초기 검사에서 일시적 무정자증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나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호가 수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단 재검토 권고 서류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수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서류예요. 민호는 다급해졌습니다. DNA 검사 받아보자. 법적으로도 나는 아버지의 권리가. 권리요? 수연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저를 내팽개쳤을 때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뭐요? 당신이 결국 저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다시 시작요?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양육비와 교육비는 모두 됐어요. 수연이 집 앞에 놓인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화분이 민호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가 사용했던 물컵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수연이 화분을 던질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타액과 도연이가 사용한 컵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민호는 일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특히 아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받으러 오시겠어요? 민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민호는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하늘이 주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시고 가세요. 수연이가 재촉하는 듯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수연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수연이의 눈에 민호 손에 들려있는 DNA 서류가 들어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 씨, 이미 늦었어요. 5년 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수연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내가 영숙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모두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민호야,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영숙의 고백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난 수연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민호 눈을 돌리려고 거짓말을 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착한 애였는데 내가 다 망쳤어.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속이셨던 거예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영숙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5년간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심, 시어머니의 냉대, 홀로 출산하고 키운 고생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사의 오진, 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성급한 판단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수연아,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정말. 수연은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그 순간 도연이가 나와서 무릎 꿇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무릎 꿇고 있어? 민호는 자신을 닮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믿음을 잃었던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햇살 가득한 날, 아빠, 행복을 입에 잔뜩 머금은 도연이가 빠르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연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모습을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부뜩 무거워진 배를 쓰다듬습니다. 민호가 도연이와 함께 다가와 양쪽 팔에 폭 하고 안겼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한참을 기다린 아빠도 보고, 그리고 선물로 동생도 생겼잖아. 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동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